안녕하세요. 박광경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희롱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법률 용어 중에 가장 모호하고 판단이 애매한 게 성희롱이라는 표현입니다. 성희롱이랑은 보통 이제 직장 동료나 상사로부터 불쾌한 성적 농담을 당한 경우 이걸 뭐 처벌시키고 싶다. 그래서 형사고소가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다 라고 한다면 형사 사건으로 되기는 보통 어려운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보통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희롱은 이제 어떤 범주화 한다면 성범죄가 되는 영역이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성희롱 중에서도 성범죄가 되는 거는 당연히 성희롱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성범죄는 아니지만 그냥 말 그대로 성희롱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성범죄라고 한다면 형사사건으로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 성범죄가 안 되는 말 그대로 성희롱, 순수 성희롱이다라고 한다면 민사문제의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민사문제라고 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같은 직장이나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징계해달라라고 요구하거나 이 두 가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희롱이란 말은 1990년대 그 서울대학교 우조교 사건에서 처음 우리 사회에 제기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대한민국에 성희롱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았어요. 이 사건이 한 6년간 이제 대법원까지 갔다 오고 이게 거치면서 이게 민사사건이었는데 대법원 판결로 확정이 되면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식으로 이제 법상으로 이게 들어오게 된 것인데, 우선 이제 성희롱 자체가 성범죄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 헌법 제34조에서는 노인, 청소년,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아동을 성희롱하거나 노인을 성희롱하거나 장애인을 성희롱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성희롱 자체가 그 자체가 이제 범죄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서는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어떤 성희롱적인 발언을 할 경우에는 그 자체도 이제 성범죄로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아닌 한은 일반적으로 이제 순수하게는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내지는 소속회사의 징계, 요것만이 이제 보통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희롱의 구체적인 정의는 법에 현재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률 용어가 좀 긴데 줄여서 표현하면 남녀고용 평등법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직장 내입니다. 직장 내. 그 정의를 보면 이제 사업주, 상급자 혹은 동료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서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원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성희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성적 원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또는 고용에서 불이익 주는 경우, 이 경우도 이제 성희롱이다라고 이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성희롱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요구에 불응해서 불리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법이나 여성발전기본법에서도 성희롱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희롱이라는 게 판단 자체가 어려우니까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의 예시를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육체적인 행위, 뭐 접촉 행위나 만지는 행위나 또 언어적인 어떤 농담, 또 뭐 시각적인 행위, 어떤 뭐 엄란한 걸 보여준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게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솔직히 구체적으로 판단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판단 기준도 비고란해서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리면, 성희롱을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되, 그 피해자가 당시 처한 사정을 고려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라면 그 문제되는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이냐라는 것을 고려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피해자만 이게 성희롱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성희롱이라고 보기 어렵고, 보통 사람이 내가 저 피해자라고 한다면 어떤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이럴 정도의 내용은 돼야지 성희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성희롱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아예 그 사건 이전에 그 정도의 수위의 대화나 행동은 서로 동의하에 해왔다
성적 농담을 그 정도로 해왔다. 어떤 신체 접촉을 서로 동의하에 해온 관계다. 라는 점이 입증이 된다면 그 부분은 성희롱이 아니면서 이 부분은 성희롱이다. 라고 판단되기가 어렵겠죠.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또 사건 직후에 피해자가 보인 반응. 같이 웃으면서 뭐 큰 이의 제기를 하지 않거나 같이 호응을 해줬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성희롱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겠죠. 이제 구체적인 사안별로 그 전후의 맥락이나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좀 치열하게 고려되면서 판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성희롱이다. 이게 성범죄라고 한다면 형사고소해서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형사사건으로 되기는 어렵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들이 어떠한 조치들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사 내에서 우선 가해자가 근로자, 보통 상급 근로자일 경우가 많고 동료 근로자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사업주가 그 해당 가해 근로자를 이제 성희롱을 이유로 해서 이제 징계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징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최고 500만 원까지 회사에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데 문제는 성희롱한 사람이 가해자가 사업주, 사장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사장이 스스로 징계를 할 수가 있나요? 안 되죠. 그럴 때는 사업주한테 이제 직접 최고 1,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직접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 주장을 했는데 오히려 불이익한 조치를 피해자한테 이렇게 해버린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이 형사사건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사업주한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 형사사건이 되도록 형벌을 규정을 하고 있고, 이제 동료 근로자나 사업주나 회사 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외부 고객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이제 사업주는 해당 피해 근로자를 위에서 이제 근무 장소를 변경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의무를 해주지 않고 오히려 불이익한 조치를 했다라고 한다면 사업주한테 과태료나 이 형벌도 부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희롱 부분이 가장 실무상 어렵고 판단하기가 논란이 가장 많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경우들이랑 그에 대한 어떤 법적 효과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혹은 어떤 제작을 원하시는 영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